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타임의 리누드 변호사가 9.11 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호사로서 살펴본 증거를 다 검토한 결과 9.11 사건에서 쌍둥이 빌딩에 추락한 비행기와 또한 펜타곤을 역습하였던 어떤 비행기 잔해 조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지 부시가 조작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사일을 얻어맞은 것이며 또 쌍둥이 빌딩도 내부 방화에 의하여 무너져 내렸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트윈타워 7층에 맨 처음 불이 나서 주저앉기 시작하였는데 그 7층은 바로 미국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비밀 부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개인 사용으로 착취한 다음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오늘 폭탄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뉴스위크지와의 대담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범죄자라고까지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아마도 세계의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던져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컬스테이나 시네마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이 아리조나주 주립대학에서 강연차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와 또 다카 지지자들 그리고 이민 1.5세들에 의하여 화장실까지 쫓겨다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원의원 한 사람이 그저 화장실에 쫓겨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부채 한도 상한선에 걸려 있습니다. 28조 달러가 미국의 부채 상한선입니다. 이것을 지금 돌파하여 9월 말까지 실제적으로 부채 상한선 폐지를 하든가 유예를 하여야 국채를 더 발행하고 연방기관이나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같이 업어서 통과하려고 하였습니다. 묶음으로 같이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민주당의 중도 좌파인 컬스테이나 시네마와 조 맨친이 여기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즉 온건 민주당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과반수 미만이 되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긴급 의회 결정으로 인하여 10월 말까지는 연장을 걸어놨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도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모라토리엄, 즉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지역적으로는 이 어린 학생과 같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돈을 풀으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워싱턴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 또는 뉴욕주를 가보게 되면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애틀의 경우에는 지금 5천만 불을 들여서 13층짜리 초고화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의 무료 입주 조건이 바로 홈리스입니다. 소액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그 정도 아파트를 내가 사서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무료 복지에 맛을 들인 이 많은 급진 좌파 지지자들 중에 오늘 학생 서너 명이 이 의원을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우리는 베를빌드를 원합니다 하고 이 의원에게 망신을 주고 겁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백악관 출입기자가 조 바이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원 의원에 대한 이렇게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조 바이든 말이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일이 수행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받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였지만 국가 지도자로서는 큰 말실수를 한 것으로 오늘 많은 매스컴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온건파와 급진 좌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인프라스트럭처 비일이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부채 한도 유예가 부결된 상황을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로 공화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모든 일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에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가 합력하여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는 나라에서 서로가 편가르게 나서고 서로가 자기의 아젠다만 주장한다고 하면 미국은 영원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지아 소식입니다. 조지아 국무부 장관인 라펜스 펄그가 지금 디케 카운티 유권자 사기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을 때 진작에 디케 카운티에 커스터디 오브 체인이 없다고 지금 수차례에 걸쳐 보고를 하였으나 묵살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스터디 오브 체인과 모든 선거 투표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불과 1년 남은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아마도 출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앤드류 양이 오늘 민주당을 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좀 더 나은 정치적 행보를 위하여 민주당을 떠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개인은 앞으로 독립당으로 남아서 정치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좀 더 좋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당의 성향이 너무나 급진 좌파로 나아가고 있어서 온건파들이 당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he Good, The Bad, The Ugly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한국에서는 바로 황야의 무법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연으로 이락 세계적인 스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CBD 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610만 불의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불과 몇 년 전에 CBD 회사들이 그 유명한 장면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가를 물면서 황야의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무단 도용을 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헐리우드를 떠나면서 앞으로는 CBD 선정과 CBD 사업에 전념을 할 것이라고 허위 광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CB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산 대마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 합법화가 되어 있는 이 대마의 일종이 치료약물로 많이 사용이 되자 이 회사들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강직하고 보수적이고 가장 반듯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선전을 함으로써 CBD 회사의 판매량은 폭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그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CBD 회사들은 당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610만 불의 배상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초상권에 대한 것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부분만 610만 불인 것입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다른 재판에서 승소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 금액은 더욱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미상을 수상을 하고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마크 엘리의 필처라고 하는 헤어 앤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오늘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에 에미상 수상식에서 1, 2차 백신을 다 접종을 맞았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많은 사람과 포옹을 하고 파티를 열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코로나 감염이 다시 발병이 되어 오늘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드디어 스타트rek의 선장인 컬크 선장이 우주로 나아갑니다. 스타트rek에서 컬크 선장으로 나오는 윌리엄 쉔트너가 바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에 오는 10월 12일 날 그 우주선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나아갑니다. 2명의 자비 부담의 우주여행자와 함께 3명이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국은 스타트rek이 우주로 본격 진출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윌리엄 쉐르는 올해 90세입니다. 우주여행 아주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